그게 연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감정적인 나라의 감정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런던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회장. 강단에 선 한 한국인 교수를 향해 온갖 무시와 비난이 섞인 말들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장난치는 겁니까? 한국이 무슨 경제 모델인가요? 한국인 교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두 손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국제학술대회의 이 세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한국은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연을 통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3년 전 런던 지구경제전환 심포지엄 무대 위에서 저는 조용히 마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를 설명하던 중이었죠. 한국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지만 인적 자본 중심의 전략을 통해 그 순간 날카로운 목소리가 말을 끊었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교의 첸지안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비웃는 리나오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한국이요? 국가 규모를 보세요. 자원도 없고 해양 통제권도 없고 그런 나라가 무슨 경제 모델입니까? 좌중이 술렁였고 시선이 차갑게 꽂혔습니다. 제 슬라이드는 더 이상 아무런 무게도 없었습니다. 진행자는 조용히 다음 발표자를 준비했고 청중 일부는 벌써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단상을 내려오던 순간 누군가 귓가에 속삭였죠. 한국이 경제 모델이라니 우습지도 않군요. 그 말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멘탈이 탈탈 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다현입니다. 그 당시 저는 막 박사학위를 마치고 첫 국제 무대에 서는 젊은 연구자였어요. 제 발표 주제는 비자원 국가의 경제성장 모델, 한국의 전략과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긴장보다는 자부심에 가까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국으로 성장했는지를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 믿음은 너무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PPT 슬라이드가 멈춘 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였지만 청중들의 시선은 그것조차도 제 무능력으로 해석했습니다. 발표를 방해하는 질문, 눈을 마주치지 않는 좌중, 그리고 결국엔 떠나버리는 사람들. 그날의 기억은 제가 연구자로서 처음 겪은 냉소의 현장이었고 작은 나라 출신이 감히 세계의 패러다임을 논한다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그런 수모를 겪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왜 내 발표를 무시했을까? 단지 내가 한국인이라서? 아니면 내가 더 강력한 데이터를 들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은 수백 번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결국 제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다음에는 숫자와 증거로 그들을 설득해야겠다. 그 결심 이후 저는 광적으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를 재정리했고 수출 전략, 교육 투자, ICT 발전 모델까지 논문 수십 편을 파고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논리, 막힘없는 흐름, 탄탄한 증거. 이번엔 절대 그 누구도 제 발표를 감정적이라 부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조교수직을 얻었고 유럽 경제연합의 특별 프로젝트 자문위원으로도 일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한국인 연구자가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도 주목받는 신진 경제학자가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다시 그 무대에 설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도시 런던. 세계 각국의 학계 거물들이 모이는 글로벌 번영 포럼. 주제는 21세기 번영의 조건, 자원, 지정학, 그리고 혁신. 제 발표 제목은 지정학을 넘어서 한국 경제 모델과 연결성의 시대. 어쩌면 3년 전 제 입을 막았던 그들이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첸지안 교수도 참석 명단에 있었고 그의 제자 리나오 역시 발표자 중 하나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강대국 중심의 논리, 자원 중심의 패권을 강조하고 있겠죠. 하지만 이번엔 저는 다릅니다. 수많은 날들을 견디며 수백 번 자료를 검토하며 수천 번 발표를 시뮬레이션하면서 단 한 가지를 믿게 되었어요. 나는 단지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가능성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작은 나라, 지정학적 불리함, 자원도 없는 땅.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증명해냈습니다. 사람이 자원이고 연결이 힘이며 지속 가능한 혁신이 진짜 번영의 조건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그 무대 위에 섭니다. 이번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3년 전 이 공항을 떠나던 날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날도 이런 날씨였지. 회색빛 하늘, 우산을 든 사람들, 그리고 스산한 도심. 이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지나가는 거리들을 보며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다르다. 무너지는 일은 없을 거야. 2달 전 사이먼 브레넌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다연, 글로벌 번영 포럼에서 발표를 맡아줬으면 해. 이번 주제는 21세기 번영의 조건이야. 한국의 모델이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방향이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 그 순간 저는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3년 전 같은 도시에서 당했던 무시와 조롱이 머릿속을 휘감았습니다. 그 기억은 여전히 제 가슴 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말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때 너는 처음이었고 약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내가 가진 이야기에는 힘이 있어. 이제는 내가 세계를 설득할 차례야. 교수님의 그 말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예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다가올 시대를 가장 먼저 경험한 나라라는 사실을 말이죠. 웨스트민스터 컨퍼런스 센터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40여 개국에서 모인 경제학자와 정책가들로 가득 찬 세계적인 무대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저는 3번째 세션의 기조 발표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일정표를 본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발표 바로 앞 세션의 연사가 첸지안 교수와 그의 제자 리나우였습니다. 3년 전 저를 무참히 깎아내렸던 그들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포럼 전야 리셉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연회장에서 와인잔을 든 사람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사이 저는 그들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첸지안 교수는 여전했습니다. 절제된 말투, 단정한 외모, 하지만 말 속에는 오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 교수, 오랜만입니다. 이번엔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군요. 그의 말에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감동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리나오가 말을 받았습니다. 한국이요? 여전히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면서도 독립적인 모델이라 주장하시나요? 지정학적으로도 고립되어 있고 군사력도 제한적인데 말이죠. 그 말에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제 발표를 지켜보시죠. 한국이 어떻게 연결의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지를 말할 겁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수십 번을 다듬었던 발표 자료였지만 다시 처음부터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무엇 하나 흠잡히지 않도록 모든 그래프와 수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발표 제목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외에서 방향으로 연결된 세계를 위한 한국의 교훈. 첫 슬라이드에는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변화 그래프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는 ICT 투자 대비 GDP 성장 곡선을, 그리고 3번째 슬라이드에는 교육 투자와 생산성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OECD 자료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21세기의 번영은 자원이 아니라 연결과 사람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그 가능성을 가장 먼저 보여준 나라일 뿐입니다. 발표 말미에는 이렇게 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땅의 크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작은 연결점들이 만드는 지혜의 지도입니다. 한국은 그 지도의 첫 번째 점입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과거를 갚는 날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날이야. 침대에 눕기 전 사이먼 교수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서울의 목소리를 들려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작은 목소리가
내일은 세계를 울릴 수 있을 거라고. 포럼 당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커튼을 걷었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하늘조차도 내게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호텔 도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준비해온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외울 정도로 익숙한 슬라이드였지만 이상하게도 다시 보게 되는 건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료라면 이번엔 세계를 설득할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컨퍼런스 센터 강연장에 들어서자 수백 개의 좌석이 이미 대부분 차 있었고 무대에는 초록색 로고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좌중의 시선은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기성 질서를 수호하려는 이들, 변화의 조짐을 두려워하는 이들,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이들까지. 그 사이 어딘가에 첸지안 교수와 리나오도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내가 준비한 무기가 있으니까. 저는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시선을 관중 전체에 한 번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에서 온 작은 목소리 하나로 시작해 세계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첫 슬라이드는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1961년 서울 남대문 근처 지늘길, 고무신, 그리고 연탄을 나르는 아이들. 이 사진은 한국전쟁 직후 서울의 풍경입니다. 그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8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두 번째 슬라이드는 2023년 세계 10대 경제대국, 반도체 수출 세계 1위, 문화 콘텐츠 수출 세계 7위. 그런데 우리는 자원이 없습니다. 해양 통제권도 없고 군사적 영향력도 약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위치에 왔을까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세 번째 슬라이드의 한 문장을 짚었습니다. 사람 중심 혁신, 연결 기반 성장. 한국은 사람을 자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연결을 전략으로, 기술을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에는 BTS의 월드 투어 지도,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K-드라마, 그리고 카카오엔터의 글로벌 웹툰 파트너십 현황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기술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문화의 나라입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의 확장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의 확장입니다. 관중의 일부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단이 앞줄에서 속기하듯 노트북을 두드렸고 발표 자료를 촬영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순간이 곧 찾아왔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 첸지안 교수였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서구 시장에 편입된 특수한 사례일 뿐입니다. 이걸 일반화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곧바로 리나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정 교수, 현재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여전히 중국이 1위입니다. 그 연결이 끊기면 한국 모델은 유지될 수 있습니까? 잠시 강연장에는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관중들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제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취약하고 과거에는 특정 국가의 의존적인 경제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슬라이드를 넘기자 세계 지도 위에 수출선이 뻗어나가는 그래픽이 떴습니다. 동남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남미까지 한국의 무역 파트너 다변화 흐름을 시각화한 자료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일한 연결을 넘어서 복수의 파트너십, 생태계 기반의 경제 전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K방역을 통해 형성된 의료협력 네트워크, 그린수소 개발을 위한 독일, UAE, 한국 3국 연구 프로젝트, 그리고 웹툰 창작 생태계의 다국적 플랫폼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단일 중심의 확장이 아닙니다. 이건 자체 생태계의 구축입니다. 그 순간 관중 중 몇몇은 탄성을 내질렀고 뒷줄에서는 조용히 박수를 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이번엔 리나오였습니다. 정 교수님, 만약 한국이 이러한 다변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이행 중이라면 중국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지정학 중심이 아닌 사람과 연결 중심의 국가 전략으로 말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롱이 아닌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첸지안 교수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리나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자원의 유무가 아니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든 사람을 중심에 둔다면 그곳이 다음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강연장이 다시 조용해졌고 이윽고 단상 옆에서 사이먼 브레넌 교수님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정다현 교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국가가 번영하는 이유는 군사력도 자원도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와 연결의 질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을 통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방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제야 강연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고 많은 이들이 제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 위로 제 안에서는 단 하나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이건 내 개인의 승리가 아니다. 이건 사람을 믿는, 연결을 믿는 그 모든 이들의 이야기다. 포럼이 끝난 후 강연장을 나서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청중들이 다가와 명함을 건네고 감명 깊었다는 말과 함께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기억에 가장 오래 남은 건 그 모든 환호나 박수보다 단 한 사람이 조심스레 다가와 건넨 한마디였습니다. 정 교수님, 혹시 한국 모델을 기반으로 한 공동 연구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말을 건 사람은 리나오였습니다. 그는 멋쩍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살짝 숙였고 저는 그 손을 기꺼이 잡았습니다. 3년 전 저를 향해 조롱 섞인 질문을 던졌던 그가 이제는 진심으로 연결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가 연결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며칠 뒤 저는 옥스퍼드로 돌아왔습니다. 메일함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 공동연구 제안, 포럼 참석 초청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게 깊은 인상을 준 메일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루안다 정부의 인간개발전략팀에서 보낸 공식 자문 요청서였습니다. 정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 저희는 한국이 단순한 성공 모델을 넘어서 인간 중심의 성장을 실현한 드문 사례임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정책에 교수님의 통찰을 반영하고 싶습니다. 그 메일을 읽는 순간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작은 목소리가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 울리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사이먼 브레넌 교수님과는 포럼 이후에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현, 너는 더 이상 한국이라는 나라만을 대표하는 연구자가 아니야. 이제 너는 새로운 시대의 가능성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 일을 단순한 발표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한국이 걸어온 길을 정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글로벌 개발 프레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제 말에 흔쾌히 답하셨습니다. 좋아. 그게 바로 서울에서 시작된 목소리가 세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지. 리나오와의 첫 화상회의는 조심스럽고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는 발표 전과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정 교수님의 논리에 반박할 점만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갖고 있던 기존의 프레임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에 감사하며 답했습니다. 연결은 결국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공동 연구도 그런 연결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희는 소규모 국가의 연결성 기반 개발 모델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대국 중심의 성장 이론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학계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다수의 학술지에서 특별 기고 요청이 들어왔고 국제개발협력기구에서는 연구 자문 제의를 해왔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과거 한국 모델에 회의적이던 유럽 학자들조차 이 프레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BBC 다큐멘터리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 교수님, 저희가 더 보이스 프롬 서울이라는 다큐를 제작 중입니다. 그 중심에는 정 교수님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기꺼이요. 이건 서울의 이야기고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한 작은 나라들의 이야기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어렴풋이 서울의 야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불빛, 한강을 따라 흐르는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켜보는 저 자신. 저는 조용히 창가에 이마를 기대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 승리가 아니야. 이건 가능성을 믿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야. 자원이 부족하고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라는 자원 하나로 세계를 설득해온 한국의 이야기. 그 순간 한 기자가 제게 물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정 교수님, 한국은 어떻게 세계를 울릴 수 있었을까요? 그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작았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연결을 고민했고,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더 깊이 믿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무언가가 아니라 진심 어린 목소리 하나일지도 모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